대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의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 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단 말인가?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의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무효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어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 이미 명확합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모든 요건을 갖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진두지휘한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수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의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 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위험 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뤄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의 증시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윤석열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외교도 폭망입니다. 벌써부터 외국 인사들의 방한과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위험 인물 윤석열은 외국 정상들에게 기피 대상입니다. 안보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인물 윤석열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은 한미 국방당국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와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경제, 외교,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배신, 국민 반역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 국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의족으로 충분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탄핵 소추안에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이 확고하게 살아있음을 입증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대식 의원, 강명구 의원, 강민국 의원, 강선현 의원, 강승규 의원, 고동진 의원, 곽규택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곽규택 의원, 구자근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진 의원, 김건 의원, 김기웅 의원, 김대식 의원, 김도우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민전 의원, 김상욱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상욱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김상훈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김성원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소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용태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위상 의원, 김은혜 의원, 김창겸 의원, 김재섭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재섭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김정재 의원, 김종양 의원, 김태후 의원, 김형동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김형동 의원,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김희정 의원,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박덕흠 의원, 박상웅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훈 의원, 박수민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수민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수영 의원, 박정아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아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정훈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박준태 의원, 박충관 의원, 박형수 의원, 배준영 의원, 배현진 의원, 백종헌 의원, 서명욱 의원, 서범수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장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지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 서지영 의원, 서천호 의원, 성일종 의원, 송석준 의원, 송언석 의원, 신동욱 의원, 신성범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안상훈 의원,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 우재준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에 참석한 우재준 의원, 유상범 의원, 네,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팽정 기자, 지금
여당 의원들은 다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데 예. 따라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표결에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 앞서 했었던 김건희 여사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의원, 그러니까 표결에 출석을 한 이 의원의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표를 행사를 해서 찬성과 반대표를 행사를 해야 그 의미가 이제 살리는 것인데 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2에서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투표가 이제 가결이 되는 것인데 예. 이렇게 지금 자리를 비우는 것처럼 아예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것으로도 현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의힘의 부결의 입장이 나타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이 몇 명이 이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현재 본회의장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외의 의원들은 현재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현재 취재가 되고 있으니까 네.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을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지금 현재 보여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이 의안 설명을 위해서 올라와서 의안 설명을 하고 그 뒤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리에 없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호명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본회의장 안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을 하더라도 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의 의석수를 세보면 19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200명이 탄핵안에 찬성의 표시를 해야 찬성의 표를 던져야 그렇죠. 200명 이상이 돼야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이 국회의원 수 자체가 200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는 입장을 강하게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안에 입장 정리가 잘 안 되면 퇴진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예, 이제 그럼 찬성 표결을 던지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혼자 여당 의원 중에서도 혼자 본회의장에 앉아서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직전에는 또 원래 조경태 의원도 탄핵에 찬성한 입장을 보였다가 또 반대를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엄을 그렇습니다. 해제하기 현재 위해서 앞서서 함께해 주신 있었던 국힘당의 김건희 여사 18분의 이 특검법에 의원님을 대한 재표결 포함해서 결과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거기에서는 국힘당 찬성 198명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반대 국민들이 102명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그 특검법 대한민국 재표결은 현재 부결이 된 전 상황입니다. 세계의 부결이 세계 된 시민들이 상황 그 이후에 이제 기다리고 올라온 안건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밖에는 탄핵안이고요. 내란죄 윤석열 현재 퇴진, 탄핵안에 대해서 국민주권 실현,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회대기업, 의안 전 설명을 국민 하고 촛불 있습니다. 대행진으로 하지만 국민의힘 미래전당 의원들 국회 대부분 의사당을 안철수 둘러싼 의원 한 명만 수십만의 남아있는 시민들이 상태고요. 예, 다시 한번 국회를 이야기 박찬대 쳐다보면서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우리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국회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로 가득한 개사과 시즌 3였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댔는데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수계가 뻔뻔하게 내란 공범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친이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계가 대통령 직무를 계속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내란 수계가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제2의, 제3의 계엄 선포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받고 처벌받게 해서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위헌적 독재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망국의 길로 가는 을사오적 같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될 것인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고 소탐대실하려다가는 을사오적의 길을 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세계 시민께서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란 수계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해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더욱 준엄하게 내란 동조 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막아내 주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